21번 다음 그림의 직사각형에서 색칠한 네 직사각형의 넓이의 합은. 자, 물론 이제 이런 형태에서 이제 꽃밭의 넓이 해가지고 여기 안에 꽃밭이 들어있는 문제들 많이 봤을 거예요. 우선은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제 중학교 3학년이면 요거를 이제 푸는 방법이 좀 틀려요. 근데 중학교 2학년 입장에서는 좀 접근이 틀려야 됩니다. 우선은 요 부분이죠. 요 밭에 해당하는 요 부분을 여러분들 이렇게 밀어서 붙일 수 있어요. 이렇게 위에 거 아래를 쫙 밀어버리고 그럼 결과물이 이렇게 생기겠죠. 대략적으로 그리는 겁니다. 그리고 요 또 역시 요 부분을 다시 이쪽으로 밀어붙이면 이렇게 좀 크기가 줄어든 직사각형 형태가 되겠네요. 그쵸? 그렇게 해서 이제 한꺼번에 이 넓이를 구해 볼 수도 있어요. 문제는 이제 문제집마다 다른데 여기서는 이제 이 길이가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여기가 4x 플러스 6이잖아요. 가로의 길이가 4x 플러스 6인데 이거 다시 한번 언급할게요. 이 길이가 8인데 이 길이의 폭이 2라고 해봅시다. 이걸 쑥 밀어서 붙여버리면 줄어들 거고 이 길이는 원래 8이었는데 요 2만큼 줄어들어서 8에서 2를 뺀 6이 되겠죠. 이렇게. 그건 이해가죠? 이 그림을 좀 빨리 그렸어요. 설명하려고.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 이 직사각형에서 이 4x 플러스 6이 가로의 길이에서 이 폭이 2니까 2만큼 줄어들죠. 그래서 2를 빼면 되겠죠. 이렇게. 자, 2를 빼면 이 값은 동량끼리 계산하면 4x 플러스 4가 될 겁니다. 이해 갔죠? 그 다음에 이 세로의 길이도 원래는 전체가 10x예요. 10x. 여기가 10x인데, 여기가 10x인데, 여기서 2만큼 역시 줄어드니까 이 길이도 역시 10x-2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중학교 2학년은, 그래? 그럼 가로의 길이가 아까 4x 플러스 4였고, 세로의 길이는 지금 10x-2고, 선생님 수업을 들은 사람은 항이 이렇게 여러 개 있을 땐 반드시 가로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선생님이. 요 가로 안 치면 그냥 틀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를 전개하는 건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은 중3 과정에서 배워요. 항이 두 개인가? 하나, 두 개. 여기도 하나, 두 개인 거를 분배하는 걸 여러분들이 중학교 3학년 곱셈 공식 때 배우거든요. 전개할 때. 그럼 지금 이제 중학교 2학년 입장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분배 공식은 예를 들어서 단항식 2x에다가 뭐 5y 마이너스 7 이런 식으로 돼서 각각 분배하는 형태는 배웁니다. 그럼 이제 저거는 안 배웠으니까 못해야 당연한 건데 요렇게 접근해도 돼요. 요거는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자, 요 4x 플러스 4를 하나의 덩어리로 보는 거예요. 잠깐 동안. 하나의 덩어리를 보면 이 친구를 여기 10x에다 곱해주고 이 친구를 마이너스 2에 곱해줬다는 생각을 해도 돼요. 그러면 4x 플러스 4 곱하기 10x. 자, 뒤에 곱하기 쓰지 말고 괄호 앞으로 오면 곱셈 생략할 수 있다고 중학교 1학년 때 배웁니다. 문자식에서. 그럼 이렇게 곱하면 4x 플러스 4 곱하기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를 먼저 쓸게요. 곱셈은 교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바꿔 썼어요. 이렇게. 따라왔죠? 그 전개하면 40x 제곱 40x 맞죠?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8. 그럼 동량 40x랑 마이너스 8x를 더하면 40x 제곱 32x 마이너스 8이 되겠네. 그럼 어디 있나요? 5번인가 보네요. 이렇게 풀면 좋은데 이거는 이건 이제 지금 배웠다는 전제에서 푸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풀지 않고 선생님들이 바라는 풀이는 뭐냐면 2학년식 풀입니다. 지금 하는 건. 자, 그럼 중학교 2학년은 어떻게 풀어야 되냐? 중학교 2학년은 우선은 전체 넓이를 먼저 구합니다. 전체 넓이를 구할 수 있는 이유는 역시 단항식, 얘는 다항식. 그쵸? 요거는 이제 우리가 분배하는 걸 배웠으니까 10x. 그 다음에 4x 플러스 6. 가능하죠? 그 다음 이제 빼는 거예요. 거꾸로. 요 넓이를. 이 직사각형, 이 파란색 직사각형의 넓이 구합니다. 얼마요? 여기는 4x 플러스 6, 세로는 2. 그러니까 4x 플러스 6에 세로는 2인데 앞에다 쓰겠습니다. 이 넓이. 그 다음에 요 넓이. 이걸 잘라서 구하려고 했더니 그쵸? 이 길이가 뭐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렇게 구하면 안 되고 전체로 봐야 돼. 전체로. 이렇게.
그러면 세로의 길이는 이거 10x에 10x. 그쵸? 가로는 2. 곱하면 20x. 바로 쓸게요. 여기 10x예요. 10x 곱하기 2. 그러면 20x. 그러면 이 친구랑 이 친구 뺄 거니까 더해서 뺄게요. 이 친구를 한꺼번에 빼겠습니다. 이렇게. 뺄셈은 따로따로 하는 것보다는 한꺼번에 더해서 빼면 좋겠죠. 자, 우리가 한 일은 뭐냐면, 자, 요 넓이에서, 우리가 한 일은 이 넓이에서 요 넓이를 뺐습니다. 아니, 다시. 자, 지금 우리가 한 일은 뭐냐면, 자, 이 전 커다란 직사각형에서 요 직사각형 파란색과 이 분홍색 넓이를 뺀 겁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요거 빼고 요거 빼면, 선생님 여기는 2번 뺐는데요. 그렇죠? 요 부분을 2번 뺐죠. 그럼 2번 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요 부분을 다시 돌려놔야죠, 한 번은. 그래서 그 넓이를 한 번 더 해줘야 됩니다. 그 넓이는 여기 가로도 2고 세로도 2죠. 여기도 2고 2니까 이 넓이는 2 곱하기 2, 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기억하면 돼요. 자, 우리 전체 사각형의 넓이에서 이 파란색 사각형이랑 이 분홍색 사각형의 넓이를 더해서 한꺼번에 뺐어요. 그러면 이 부분을 2번 뺐기 때문에 다시 한 번은 돌려줘야 됩니다. 이렇게 계산을 해볼게요. 그러면 전개하면 40x제곱. 이렇게 하면 60x인가요? 맞죠? 자, 여기 이제 원래 중괄호로 해야 되는데, 요 시간상 여기 전개할게요. 그럼 2, 4, 8x, 2, 6, 12. 그 다음에 20x 이렇게 되네요. 그럼 얘를 더하면 28x죠. 여기는 12. 그거를 빼는 겁니다. 그리고 4를 다시 도와주는 거고. 그러면 40x 제곱에, 자, 60x 마이너스 28x. 60에서 28 빼면 32가 되나요? 그 다음에 이게 마이너스 12 더하기 4 해서 마이너스 8에서 같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네요. 조금 더 어려워요. 중학교 2학년 방법을 하는 게 조금 더 복잡하죠. 자, 요걸 잘 이해할 수 있는 친구는 이거 이해한 거를 써먹어도 돼요. 이거 이해한 거를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도 되겠습니다. 처음에 다시 설명했으니까 다시 돌아가서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풀 수도 있고요. 자, 저희가 취사 선택하면 되겠어요. 자, 물이 담긴 원 기둥에 물이 담긴 원 기둥 모양의 컵이 있다. 원 기둥 밑면의 반지름이 4x고, 그 다음 물의 높이가 현재 3x라고 주어져 있어요. 이 컵의 반지름의 길이가 x인 쇠구슬을 넣은 후 물의 높이를 구하면, 여기서 이제 넣은 후에 물의 높이니까 이제 들어가면 이제 물이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래서 요 높이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전체.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알다시피, 자, 이 구의 부피가 있겠죠. 이 부피가 이 물에 들어가면 그 부피만큼 올라온다는 건 우리가 이제 다 배워서 아는 사실이죠. 그럼 여기서 어쨌든 우리가 이제 푸는 거는 항상, 자, 부피에 관련된 식이니까, 자, 이 들어간 쇠구슬의 부피랑 들어와서 늘어난 물의 부피가 같겠죠. 이게 물이 이제 일부 늘어났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늘어났겠죠. 예를 들어서. 그럼 이 늘어난 높이를 잠깐 h라고 할게요. 그래서 이 늘어나서 이 차지하는 새로운 이 원기둥 안에 있는 부피랑, 그 다음에 이 쇠구슬의 부피가 결국은 같아야겠죠. 그러면, 자, 우리 이제 기둥의 부피는 이제 정리를 해줬으니까, 자, 밑넓이 원이니까 파이에다가 r 제곱입니다. r 제곱. r이 반지름의 제곱이죠. 그래서 파이 r인데 여기는 r이 4x예요. 파이 r 제곱. 파이 r 제곱 반지름이 4x. 그 다음에 여기다 높이를 곱하면 기둥의 부피인데 어쨌든 늘어난 높이를 잠깐 h라고 할게요. 그러면 h. 파이 r 제곱 h. 이게 이제 늘어난 부피고 구의 부피랑 같아야겠죠. 구의 부피는 이제 여러분이 외워야만 하는데 3분의 4 파이하고 r의 세제곱입니다. 반지름의 세제곱. 여기서 반지름 x라고 했으니까 x의 세제곱이 되겠네요.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높이를 구해야 돼. 높이. 늘어난 높이를 구해야 우리는 처음에 3x라는 높이랑 합해서 이 전체 높이를 구할 수 있겠네요. 그쵸? 자, 여기 계산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제곱하면 4, 4, 16 파이 x도 제곱되고 h가 되겠네요. 여기는 3분의 4 파이 x의 세제곱. 자, h를 알고 싶은 거니까, 자, 여러분들 이제 요걸 이제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우리는 이제 등식의 성질을 중학교 1학년 때 배웁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쉽다고 그냥 쉽게 넘어가는 경향이 있는데 등식의 성질을 잘 못 쓰는 친구 굉장히 많습니다.
등식의 성질은, 자, 등식의 성질은 양변이 같은 거예요. 그럼 같으면 이 같은 양변, 좌변, 우변에 같은 수를 더해도 빼도 곱해도 나눠도 됩니다. 나눌 때 0이 아닌 수로 나누면 되고요. 그게 같다는 걸 아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싶은 거를 구할 때, 이 h만 알고 싶은 거 아니에요? 양변을 나누면 되죠. 그래서 양변을 여기 h에 곱해져 있는 수로 나누면 되겠죠. 그러면 16파이 x제곱으로 나누면 여기도 16파이 x제곱으로 나누면 되겠죠. 이거는 약분되고 좌변은 h만 남죠. 여기 약분될 때 0이 아닙니다. 사라지는 게 아니고 1이에요. 1. 자, 1은 곱하도 1이니까 여기는 h가 될 거고. 자, 여기 파이 그 다음에 x 2개, 여기는 x 3개네요. 그러면 2개는 다 사라지고 여기는 x만 남겠네요. 그러면 분모는 이제 숫자가 여기는 16이고 분자는 3분의 4인데, 선생님 분모 분자의 분수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우리가 이제 번분수를 처리하는 걸 정리해 줄게요. 자, 우리 번분수는 분모 분자의 분수가 있는 경우예요. 예를 들어서 뭐 5분의 4분의 3분의 1이 있다, 이렇게. 분모 분자가 분수입니다. 분수는 성질이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어요, 여러분들. 분모 분자에 여러분들 뭐 5분의 3이 있다. 0의 수를 곱하거나 나눠도 항상 크기가 변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분모 분자에 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눠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걸 생각한다고 하면 이 5라는 분모가 마음에 안 들면 5를 곱하면 돼요. 그 대신 분자에도 5를 곱합니다. 됐죠? 근데 3도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럼 3도 곱해요. 여기 3도 곱하고. 그러면 분모는 약분하고 3, 4, 10이죠. 분자는 3 약분되고 어떻게 돼요? 5, 1은 5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어쨌든 분수를 만났을 때 특별히 물론 이제 이게 외우는 법이 있어요. 이렇게 5분의 4분의 뭐 3분의 1이면 외우는 친구들도 있죠. 뭐 내양 안쪽에 있는 거랑 밖에 곱해서 안에 있는 거는 분모에 밖에 있는 거 분자에 쓴다라고 기억하고 있는데,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헷갈려하는 친구들도 있고, 또 다양한 형태의 이제 분수를 만듭니다. 이렇게 루트 3 플러스 루트 2분의 1분의 루트 5 이런 식으로 이 분수랑 이게 섞여 있는 경우가 이렇게 많나요. 그럼 이런 경우 역시 분모 분자에 우리 같은 수를 곱할 겁니다. 여기서는 이제 루트 1을 곱하면 되는데 이건 중3 때 배웁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분모 분자에 어떤 수든지 내가 같은 걸 곱해서 같은 분수를 변형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좀 어려운 데까지 갔고요. 이런 식에 쓰지 말고 분수를 만나도 어쨌든 너무 겁내지 말고 여러분들 분수의 성질을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분수의 성질, 분모 분자에 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누면 된다. 여기서는 요게 h인데 뭘 곱하면 되겠어요? 3이 마음에 안 들죠. 그래서 분모 분자에 3을 곱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물론 16 곱하기 3분의 약분할 거니까 두세요. 4 이렇게 되겠네요. x는 그대로. 따라왔어요? 자, 또 약분되죠? 4, 4, 16. 그래서 3, 4, 12분의 1이 되겠네요. 3, 4 여기 정리하면 12분의 1 x가 되겠습니다. 자, 천천히 한번 다시 봐보세요. 헷갈린 사람들은. 그러면 우리는 이제 여기서 자, 이제 물의 높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바닥에서부터 이 물 차우 조금 더 늘어난 부분까지 합하면 여기까지가 3x였잖아요. 3x랑 여기 h가 12분의 1x네요. 그러면 요 값을 더한 게 전체 높이가 되겠죠. 자, 동량이에요. 동량. 그러면 왜 이랬을까요? x로 묶으면 3 플러스 2 12분의 1 가능한가요? 3x랑 12분의 1x를 더해라. 그러면 원래 이렇게 더하는 거예요. 분배 법칙 3x 12분의 1x 이걸 더하면 되겠습니다. 이건 12로 통분하면 12분의 36 12분의 1 그러면 12분의 37x가 되겠습니다. 여기 있나요? 3번. 여러분들 그 1차식 이론 8x랑 마이너스 5x를 더하라고 하면 여러분들 그냥 3x 쉽게 오잖아요. 그쵸? 근데 그 중간 과정은 8이랑 마이너스 5를 먼저 더하고 x를 곱하는 이 분배 법칙의 과정이 숨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와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ax 플러스 5x를 구하라고 하면 이거를 더하라고 하면 조금 전에 요걸 푼 학생은 이걸 또 못 푼 학생도 있어요. 그냥 생각 없이 이렇게 항상 하던 친구들, 요 과정이 숨어 있다는 걸 모르는 친구는 요거를 a 플러스 5x라고 모르는 친구가 많아요. 의외로. 그것들도 다시 한번 정리해 두세요. 자, 26번은 자, 다음 그림 같은 원뿔면 컵에 물의 높이가 컵의 높이의 3분의 1이래요.
되도록 물을 담았어요. 현재 수면의 반지름의 길이는 컵 윗면의 반지름의 길이의 3분의 1이라고 한다 그랬는데 어쨌든 주어져 있습니다. 여기 R이라고 주고 3분의 1이니까 3분의 R이 되겠네요. 높이도 이게 H인데 3분의 1에 해당하는 3분의 1H라고 여기서는 어쨌든 그림에 제시해 주었네요. 그림이 없었다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표현을 읽고 이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어쨌든 이 컵에 물을 완전히 채우기 위해서는 더 넣어야 할 물의 양을 구하라고 했는데, 자, 지금 더 넣어야 되는 물의 양은 실제적으로 이제 이게 우리 중학교 1학년 때는 원뿔대라고 배우는데 이걸 구할 수 있는 공식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 더 넣을 물의 양은 우선은 가득 찼다는 생각에서 이 원뿔, 가득 찼을 때 원뿔의 부피에서 지금 현재의 원뿔의 부피, 물이 차 있는 그거를 빼면 이 부분을 구할 수 있겠죠. 전체 원뿔의 부피에서 여기 현재 차 있는 원뿔의 부피를 빼면 우리가 이 원뿔대에 해당하는 이 나머지 채워야 할 부분의 물의 부피를 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뿔의 부피를 구하는 공식은 원기둥의 부피를 구하는 공식의 3분의 1이라고 방에 올려 있으니까 그거 꼭 안 본 사람 보고서 공부하세요. 자, 그러면 바로 이제 구할게요. 그러면 이 가장 큰 원뿔의 부피는 자, 밑넓이 파이, 여기서는 R이 그냥 R로 돼 있어요. 그래서 파이 R 제곱, 이 밑넓이에요. 거기다 높이가 여기 H죠. 뿌리니까 여기다 3분의 1을 곱하면 지금 요 커다란 원뿔의 부피를 구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 빼면 되겠죠. 요 3분의 1에 해당하는 요 원뿔의 부피는 자, 파이 R의 제곱인데 여기서는 R이 3분의 R이에요. 그러니까 반지름이 여러분들 그냥 R로 그냥 외우면 안 돼요. 반지름의 제곱이에요. 그러니까 반지름 3분의 R이니까 3분의 R의 제곱, 그러면 파이 R의 제곱입니다. 파이 반지름의 제곱. 거기다 역시 높이를 곱하면 되는데 여기서 높이는 3분의 H예요.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혼돈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요게 이제 기둥이라고 생각했을 때 부피고 여기다 다시 3분의 1을 곱해야 원뿔의 부피가 되겠네요. 여기서 이제 이걸 뺀 게 우리가 구하는 답이 되겠죠. 자, 그림들은 좀 지울게요. 자, 그러면 이제 요 값을 우리 구하러 갑시다. 그러면 역시 이제 여기 계산을 할게요. 3분의 1 파이 R 제곱 H고, 자, 여기 이제 거듭 제곱을 먼저 해야죠. 그러면 3의 제곱은 9고 R의 제곱이 돼서 9분의 1이 3분의 1, 3분의 1 곱해지네요. 9는 마이너스고, 3, 3은 9, 여기 9하면 81이에요. 81분의 1. 그 다음 파이, 여기 R 제곱 H가 되겠죠. 여기 헷갈린 사람들은 이거 제곱하면 9R 제곱이 되죠. 9분의 R 제곱. 여기에 3분의 H, 3분의 1 파이. 어쨌든 이렇게 돼서 3, 3, 9 해서 81이 되죠. 9, 81. 자, 역시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 조금 전에 동량 설명했으니까 이게 동량입니다. 그쵸? 문자, 차수 다 동일하죠. 여러분들은 이거 두고 분배 법칙에 3분의 1 마이너스 8분의 1만 계산하면 되죠. 여기 이해 안 가는 사람은 다시 한번 바로 앞에 거 다시 한번 보세요. 자, 그러면 이거 통분하면 됩니다. 분수의 덧셈 뺄셈 반드시 통분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81분의 여기는 27을 곱하면 되죠. 여기도 27을 곱하면 81분의 27에서 1을 빼니까 26이 되겠네요. 뒤에는 파이 R 제곱 H. 됐나요? 그래서 여기 2번이 답이겠습니다. 자, 30번 그림과 같은 칸막이가 있는 직면 지붕의 그릇에 자, 다른 높이로 물이 채워져 있어요. 칸막이가 있네요. 여기 그림 보니까. 자, 이 칸막이를 없앴을 때 물의 높이는 자, 뭐 하라는 건가요? 우선은 현재 이 칸막이가 있어서 이 왼쪽 수조에 물이 이만큼 차 있죠. 낮게. 그 칸막이가 여러분도 보이죠? 이 칸막이 때문에 이제 이 높은 물이 흘러내리지는 않겠네요. 자, 어쨌든 이 왼쪽에 있는 그 공간에 있는 이 부피를 우리가 동그라미라 잠깐 하고, 자, 오른쪽에 이 좁은, 폭이 좁은, 밑면이 좁은 이쪽에 있는 물의 부피를 세모라고 할게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이 두 개의 물의 부피랑 지금 칸막이를 빼는 순간 여러분 알다시피 그러면 이 전체가 다시 그냥 수조가 되면서 이 바닥 전체가 밑면이 되겠죠. 그러면서 요만큼 얼마만큼 차오르겠네, 이 높이가. 되나요? 그럴 때 이 칸막이를 없앴을 때 물의 높이니까 이 높이를 구해주세요. 그 얘기예요. 그럼 어쨌든 이 동그라미와 세모의 부피랑 지금 바닥 이 넓이의 높이에 해당하는 이 부피랑 같아야겠죠. 그쵸? 그래서 여기 바닥, 여기 밑 넓이에다가
뭐라고 할까요? 거기다 높이를 곱한 형태. 이 부피랑 두 개의 부피 합이 같겠죠. 그걸 가지고 한번 가볼게요. 자, 우선은 요 왼쪽 이 사각 기둥이죠. 아니면 육면체에 해당하는 건데, 여기가 이제 가로가 a제곱 b고, 세로가 여기 a고, 여기가 a니까 a겠죠. 여기 a 같은 거니까 여기다 a를 곱하면 밑넓이에요. 거기다 높이 3b를 곱하면 이게 부피가 되겠죠. 동그라미의 부피. 따라왔죠? 그 다음에 세모의 부피는 여기가 a b제곱이고, 가로가, 세로가 a입니다. 밑넓이가 됐죠. 여기다가 높이를 곱하면 되죠. 이렇게 2a. 우선 과정을 다 썼어요. 가로, 세로, 밑넓이에다가 높이. 여기도 가로, 세로, 높이. 밑넓이에다가 높이. 이거 두 개 더한 게 동그라미랑 세모의 부피인데, 그러면 이건 어떻게 돼요? 3. a가 3개, b 2개. 더하기. 여기 2죠. 숫자는. a가 하나, 둘, 3개, b 2개. a 3개, b 2개, a 3개, b 2개. 동량이네요. 그러면 5, a 3개, b 2개. 가능해요? 자, 요 부피랑, 자, 오른쪽에 있는 부피를 구할게요. 이제 요거는 이제 지울게요. 그 다음 오른쪽은 밑넓이가, 그럼 이제 이걸 떼는 순간 이 전체가 가로가 되고 이게 세로가 되는 거니까 가로는 a제곱 b 더하기 ab제곱이죠. 가로의 길이. 세로의 길이는 a죠. 이렇게. 앞으로 쓸까요? 거기다가 우리가 알고 싶은 높이를 잠깐 h라고 하면 h를 곱한 게 이제 우리가 이 차오를, 높이 h만큼 차오를 이 커다란 수조의 부피가 되겠네요. 그러면 지금 이 구한 거랑 이 부피랑 같아야겠죠. 따라왔어요? 자, 그럼 이제 h는 뭐 이걸로 나눠주면 되겠죠. 양분을 나눠주면 되겠네요. 그럼 h는, 자, 등식 보는 거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h만 알고 싶으면 굳이 써드릴게요. 어떻게 해요? a에 a제곱 b 더하기 ab제곱. 그냥 동량이니까 더할 수 없습니다. 여기도 a에 a제곱 b 더하기 ab제곱으로 양변을 나눠주면 되겠네요. 그럼 이거는 약분돼서 우리가 알고 싶은 h만 남는 거고. 자, h는 요 좌변을 약분하면 되겠죠. 좌변을 정리하면 되는데, 요 약분을 여러분들이 잘 할 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여러분들이 이제 요 부분을 약분을 해야 되는데, 인수분 분배 법칙으로 거꾸로 묶는 건 아직 이제 2학년으로서는 조금 힘들 거는 같아요. 그러면 우리 이제 수를 약분할 때 여기 봐보세요. 자, 12분의 2 더하기 6이 있다고 해볼게요. 실제로 얼마죠? 12분의 8이니까 약분하면 4, 2, 8, 4, 32, 3분의 2가 되죠. 근데 이제 이게 약분을 할 때 지금 이런 형태 이제 더해지잖아요. 물론 여기서 a는 하나 약분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더해져 있을 때, 물론 이게 더해서 8이라고 써도 되지만 이 상태예요.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더했고, 물론 a 하나 약분할까요? 그냥 a를 약분하면 여기 a 하나가 줄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되죠? 5a제곱 b제곱, 여기는 a제곱 b ab제곱 이렇게 되잖아요. 이 부분에서 여기 이제 아래가 더해져 있고 여기는 그냥 한덩어리에 곱해져 있으니까, 물론 지금 이제 부모 문제가 거꾸로 썼지만 어쨌든 이걸 약분을 할 때 여러분들 얘를 이제 2로 해볼게요. 2로 약분하면 여기가 6이죠. 그러면 얘도 2에 뺐으니까 3 이렇게 약분하고, 얘를 안 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6분의 여기 5가 돼요. 그럼 전혀 다른 답이잖아요. 3분의 2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가 있을 때는 얘는 이제 우리가 6으로 나누면 되지만 이게 두 개가 있을 때 각각 나눠줘야 되는 겁니다. 그 부분 놓치지 마세요. 2로 나누면 1이 되겠네요. 그러면 결국 6분의 4가 돼서 약분하면 3분의 2 같죠. 그러니까 요 부분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약분해야 되냐면, 자, a를 다 갖고 있으니까 a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러면 a로 약분하면 여기는 a 하나, b 하나, a는 사라졌고 b 두 개, a 하나, b 두 개 이렇게 되고, 또 b도 모두 갖고 있잖아요. 그럼 b를 또 약분합니다. b 약분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는 a, b 두 개니까 b 하나, 여기 b 하나 약분하면 5ab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a 플러스 b분의 5ab를 찾을 수 있겠죠. 되나요? 자, 요게 잘 이해 안 가는 부분 천천히 한번 다시 보고요. 이게 더해져 있는 거는 각각을 약분해 줘야 돼요. 그럼 곱을 한번 이해시켜 볼까요? 자, 1 플러스 2가 3이랑 같습니다. 내가 양변에 4를 곱할 거예요. 그럼 여기다 4를 곱하면 3, 4, 12가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만 곱하면 되죠. 여기 4를. 그럼 여기다 4를 곱하면 8이 되잖아요. 한 친구만 곱하면 안 되죠. 항이 두 개니까 여기도 4를 곱하면 4 돼서
더하면 12가 되는 거 보이죠? 이 친구만 곱하면 안 되는 거 알겠죠? 약분도 나누는 과정은 역시 분수를 곱하는 거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같은 개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